자, 그러면은요, 제 3회차로 2022 평화의 물결 인천 남북으로 미래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묵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광복 77주년도 생각하고 또 호국의 영령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묵념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실까요? 오늘 이강일 대표님은 코로나19는 교류는 늘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행사장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안내에 있듯이 냈고 함께 행정적인 정리도 하고 했지만 이런 행사장에서는 나오지 않고 계시는 걸 널리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서 늘 이 자리에 수석 대표님, 김태순 대표님이 계시는데 늘 개회 인사를 가름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분이 안내에 있듯이 갑자기 크게 수술을 해서 지금 막 퇴원해서 회복 중이라서 오늘은 두 분 대표님을 대신해서 인사 말씀을 세우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이 원래는 행사 진행을 우리 김경훈 집행위원장님이 다 당연하게 하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이 영상 촬영 전문 기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무총장인 제가 진행을 하는 걸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이런 제3회차 포럼에서는 인천광역시 프로그램 사업인데 이 1회차에서는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를 놓고 한기호 아주대 교수가 와서 발표할 때 굉장히 새로움을 던져줬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코로나 있고 나서는 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방문했던 분을 모시고 정대현 호주 출신의 작가인데 이 자리에서 정말 뜨겁게 북한에 있는 실정을 잘 소개받고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오늘은 이 제3회차로서 흔히들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합니다. 약 3만 명에 되는 북한에서 탈북해온 북한이탈 주민, 요즘 북한 분들은 이런 단어를 북향민으로 쓰자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온 분이 약 3만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 인천에 거주하는 분이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에서 온 분을 귀하게 대하자 또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는 극찬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고 이들의 삶의 내용 내지는 온전히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천에 3,000명 되는 이 분들의 삶이 어떤지 이런 것을 꼭 조명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런 주제로 먼저 온 통일 인천 북향민의 평화정착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 자리에 발표하실 이순실 박사님이 인천의 3,000명 중에 한 명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아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삶 자체로 이어오고 있는 이순실 박사를 통해서 인천의 3,000명의 근황과 또는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소개받으면 정말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이런 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는 만큼 아무쪼록 애써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 이정은 위원장님 혹시 접수된 명단 좀 주실까요? 오는 사이 먼저 제 앞에 아는 분들, 사회자분들은 사회자가 하시면 하시고요. 그 남동구 의회 의장님이신 오영원 의장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구 선생님, 우리
통일민족의 아주 원로신 고맙습니다. 박중식 선생님 아마 일찍 오신 것 같은데 예, 귀하게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고도 꼭 함께 하시기를 2차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문 선생님 가수세요. 귀하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태욱 이사장님, 회장님 어디 오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최요엽 부장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촬영하고 있는 김경훈 집행위원장님이십니다. 네. 또 뒤에 방금 전단지 주신 이정은 위원장님 뒤에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김영진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공연을 많이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정동준 회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사훈 회장님도 멀리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자섭 선생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끝나고 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한정수 장로위원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또 오시는 분이 또 계시는데 쭉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희님. 여기 또 메모가 안 왔네. 강병인 회장님 정말 봉사회장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는 봉사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사회장님도요. 사랑의 봉사단 회장님이세요. 아무튼 오늘은 봉사하시는 분이 참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바로 2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자께 이 마이크를 넘기면 평화의 물결 인천 남북으로 미래로 통일토론 제3회차 먼저온 통일시민 인천 북한민의 평화 정착 진단에 대하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사랑봉사의 대표로 있으며 6.15 인천본부 평화통일감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인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77주년 8.15 강복절 연휴를 보내고요. 바로 진행되는 이 토론에 귀하신 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특별히 우리 오영환 남동구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우리 이순실 상담학 박사님께서는요. 미추홀 행복나눔센터 본부장님이시며 인천시 북한 이탈주민 지원지역위원회 협의회 위원으로 계시고요. 통일교육복지센터 대표님으로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북한민에 대해서 일일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저희에게 오늘 아마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고요. 또 옆에 계신 우리 토론자로 함께 하시는 이충국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이순실 박사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 통일시민 인천 북한민의 평화 정착 진단에 대해서 지금부터 큰 박수로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를 받은 이순실이라고 합니다. 이순실, 이만감에 나오는 이순실이 아니고요. 네, 동명이님 이순실입니다. 우리 북한의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지금 먼저 온 통일시민, 우리 인천 북향민의 평화 정착 진단 이런 제목으로 발제를 할 건데요. 정말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우리 북향민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우리 북향민들에 대해서 정교한 어떤 연구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이 있고요. 이런 순서로 진행할 건데요.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지만 저는 북향민이라고 부릅니다. 북향민 정착 현황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인천 지역에는 우리 북향민이 몇 명 정도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 우리 북향민들이 평화 정착을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고요. 그리고 방향과 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재촉을 하셔가지고 급하게 좀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북한이탈 주민 아니라 북향민이라고 불러주세요라고 우리 북향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체성으로 명명되는 이름으로 규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칭에 따른 인식의 사람들이 의식 속에 그것은 내재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탈 주민 어떠세요? 듣기에 북한에서 이탈한 사람입니다. 네, 사전에 보니까 이탈이라는 것은 방황하다, 또 벗어나다, 갈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를 언제까지 이탈자라고 생각하고 불러야 되는지, 통일될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를 이탈자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너무 슬픈 일이 아닐까. 전번 주에 유튜브로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요. 우리 북향민이 나와서 평화 철도를 넣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을 소개하는 사회자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북한에서 이탈하신 북한 이탈자 김아무개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듣기에 참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탈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자진해서 왔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이고요. 통일은 우리 북향민들에게 풀어야 될, 꼭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입니다. 왜냐하면요, 고향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통일교육원에서 처음 대상으로 이제 통일이냐 공존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통일이라는 인식이 점점 줄어들고요. 공존을 해야 된다. 북한하고 이 인식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가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공존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이 많고 특히 우리 북향민,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향민들은 통일은 다가올 미래이지만 왕래하면서 살아 생전에 가족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태어날 곳을 정해놓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도에 독일 게르고 재단에서 초청 연설하는 것을 제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입니다. 국가난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평화로운 한반도를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남과 북의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맺은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우리 북한은 공존이라는 것은 또 평화라는 것은 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신념을 존중해 주는 것이 공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흡수 통일은 더 안 되겠죠. 권력에 의한 흡수 통일 이런 거는 우리는 상상도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북한민들이 지금 2021년도의 통계를 보면 33,700명으로 나와 있고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북한민들이 2019년도에 2,874명이었고요. 현재는 2,9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남동구, 뭐 서구에도 있고,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 뭐 중구, 동구, 남구, 강화도, 옹진구, 예, 이렇게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에 제일 많이, 예, 우리 북한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민들의 정착을 지금 남동구 지자체에서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는 없는데 이거는 이 자료는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2014년도부터 지자체 예산으로 우리가 공무원을 한 명 더 채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남동구는 총 7명이 공공기관에 취업을 우리 북한민을 시켰더라고요.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서 이거는 통일부에서 주관을 하는 거죠. 부평, 남동구, 서구, 동구 등등에서 북한민들을 위한 지역협의회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춘 시장께서 북한민 일자리 구인구직이라는 체험 박람회를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남동구 지자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한 일들을 우리 북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북한민들이 인천에서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너현동에 세터민들이 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거는 그 앱을 등록을 해서 여기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여기에서 뭐 모든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사람들하고 우리가 그 나라의 우리 간 북한민들 있잖아요. 함께 연결을 하고 그럼 무엇을 하느냐라고 봤더니 정보도 공유하고 사회단체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장 나눔, 뭐 울왕이 해수욕장에 가서 뭐 쓰레기도 줍고 모내기 돕기도 하고 목욕봉사, 소녀소녀 가장 장애인들 찾아가서 도시락 배달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멋있다. 우리 북한민들이 그냥 정말 구제 대상이 아니라 측은한 눈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런 봉사사고 하고 있더라고요. 봉사를 통해서 느끼는 또 기쁜 마음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뭐 독거노인들 삼계탕을 대접을 한 사진을 대표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여러 가지 사진이 있어 보내주세요. 너무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래서 뭐 추석맞이 뭐 하기도 하고요. 통일하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구영모 총장님도 잘 아는 단체인데요. 김장 나눔도 하고 여기는 아마 부총장님이 또 직접적으로 또 와서 지지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런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이런 봉사를 왜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두 가지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다.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돌려주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북한 사람들을 자꾸 못 살기 때문에 좀 자꾸 이제 말하듯이 구제의 대상으로만 이렇게 봐서 우리도 그렇지 않다. 우리도 어려운 사람 보면 마음이 찡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봉사로서 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우리 인천에는 이렇게 북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뭐 이런 사업장이 6개 내지 7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남북 문화의 음식 문화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일민주협의회에서 제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통일민주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통일민주협의회에서 우리 쉼터를 지금 위탁을 받아서 남북한의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한 5년, 6년째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우리 통일민주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를 합니다.
예, 이렇게 의사소통이 어려운 우리 북한민들을 모여서 예, 이렇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요. 예, 이건 우리 쉼터예요. 생활 방식에서 갈등을 서로 해결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르죠. 언어도 다르지만 마음도 또 서로 어떻게 해야 감정이 통하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줌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예,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북한민이 연수구에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취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직접 가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부모, 형제, 안부, 친척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고 우리 통일민주협의 우리 쉼터에서 찾아가서 지지해주고 네, 이렇게 직장에 가서 네, 또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네, 친구를 가서 지지해주고 있고요. 제일 정말로 제가 통일민주협에 소속이 되어서 일하면서 제일 긍지가 있었던 것이 평화통일교육입니다. 사실 우리 북한민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다 보수다. 이렇게 네, 다 보수기 때문에 진보하고는 뭐 멀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통일민주협에서 우리 구영호 총장님이 평화통일 강사 양성 교육을 하면서 우리 북한민들을 교육을 하는데 너무 이제 생각이 이제 바뀌고 또 이런 교육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예, 우리 북한민들이 학교에 가서 평화통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런 연천에 가서 예, 연천의 임진강을 보면서 정말 이 물 하나만 넣으면 고향 땅에 갈 수 있는데 예, 노래를 부르면서 예, 내 고향아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있으면 간다 하는 노래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통일민주협의 공동대표님들이 와서 우리 북한민들을 외롭지 않게 힘든 것이 무엇이냐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예, 또 후원도 해주시고 닭김치도 후원해 주시고 예, 그 닭도 후원해 주시고 뭐 쌀도 후원해 주시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쉼터가 열심히 우리 북한민들이 힘을 얻고 삽니다. 통일프레스센터에서도 예,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사랑방이라는 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우리 북한민들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을 원합니다. 예, 편견을 가지지 말고 색안경을 끼지 말고 그냥 함께 사는 것을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이인숙 대표님도 이제 사회를 보시는데요. 이인숙 대표님이 우리 여성들은 드레스 입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북한에서도 결혼 못하고 중국에서 대한민국에서도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이런 분들에게 우리 이인숙 대표님이 가서 아주 예, 이렇게 웨딩 드레스를 입고 소원을 풀기도 예, 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웨딩 드레스 입고 뭐 나이 4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드레스만 입으면 다 자기가 처녀인 줄 알아요. 예, 너무 좋아합니다. 예, 이렇게 예, 우리 또 이강일 회장님이 예, 이렇게 또 장님들이 건강을 잘 돌보고 계시고요. 외롭게 천국 간 친구들을 외롭지 않게 보내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강화도에 가고 차이나타운에도 가서 지지해줍니다. 외로운 친구들이 많거든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내 말을 누가 좀 들어줄까? 어디에서 내 속을 하소연 날 때가 없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우리 통일민주협의회에서 이렇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자, 판문점 견학도 갔는데요. 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판문점 견학 이게 줄 하나만 정말 넘으면 예, 갈 수 있는 길인데요. 우리 딱 5명밖에 신청을 못해가지고 5명이 갔는데요. 판문점에 가서 엉엉 울다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지키는 그 사람들이 한참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판문점에서 무슨 이게 회담하던 자리인데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북한 쪽이에요. 그 집 안에는 남과 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북한 쪽으로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통일교육복지센터에서 예, 어떻게 하면 우리 북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통일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공존을 말하지만 정작 우리 북한민들이 이 땅에 와서 편안하게 남의 집에 온 게 아니라 내 집에 온 듯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교육복지센터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독서 모임도 하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우리가 이사를 오다 보니까 이사를 우리 회령에서 이사오고 청진에서 이사오고 평양에서 개성에서 이사를 오다 보니까 남의 집에 온 듯한 이런 눈길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경상도에서도 올 수 있고 제주도에서도 올 수 있잖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가질 수 있고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영화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희 씨도 이제 대표 이 친구는 범예수더라고 나이가 25살에 대한민국에 왔는데 외국어 대학을 이제 다니고 있는데 친구들이 북한에서 왔다니까 너무 희귀해서 어디서 왔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눈길로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왜 그냥 북한에서 그냥 왔을 뿐인데 왜 나를 어떤 다른 눈초리를 보지? 그래서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이것을 알고 25살 때 와서 외국어 대학교에 2년 다니다가 공부를 때려치고 북한민 4명이서 청년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유니시대라고. 아니야, 너희들하고 나는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단체를 만들어서 뭐 봉사사업도 하고 뭐 이제 뭐 쪽박촌도 다니고 뭐 이런 일도 노숙자들한테 도시락도 나눠주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체가 지금은 영국과 뭐 호주와 캐나다와 그런 친구들, 청년들이 와서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이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단체 아니라 이제는 작년에 사단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남북의 청년들이 생각이 뭐가 다른지 어떤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기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스스럼 없이 토크쇼를 비롯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도시락이랑 뭐 이런 걸 나누더라고요. 청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명씩 더 많이 오겠다는데 다 커트를 해서 10명씩 지금 봉사를 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다라고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공감하고 공존을 배우고 오랜 분단으로 생긴 남북의 차이를 줄이고 마음의 통일을 체험하는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한국기독실업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제주도인 게 아니라 부산 멕시코에서 한국 대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어제 갔다가 원래 내일까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발제 때문에 지금 오늘 KTX 타고 부랴부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기독실업인회는 CBMC라고 기독교 실업인 및 전문직 종사자들의 커뮤니티 공간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은 통계가 있습니다. 2,800명. 그래서 지금 저하고 같이 지금 이분이 이성률 회장님이신데요. 지금 평양 가기대 총장님이세요. 지금 현재. 그래서 평양 가기대에 지금 모든 어떤 물품들을 있잖아요. 제공을 지금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총장님이. 그래서 이 총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북향민 사업가 4명이서 뉴코리아 지회를 만들자. 그래서 2019년도에 뉴코리아 지회를 만들었습니다. 북향민 사업가들이 남한의 사업가들과 함께 서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우리 북향민들에게 힘이 되고 또 통일될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 땅 그 기업에 돈이 되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뉴코리아 지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 있는 두 번째 앉으신 분도 지금 평양 가기대 교수로 이제 2년 동안 근무하다가 나오신 분이고요. 거기 앉으셨던 분들은 우리 북향민 사업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지금 연락이 오기로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왔대요.
콩하고 정수기를 보내달라. 그래서 정수기는 전기가 안 오기 때문에 그 전기에 안 쓰는 정수기 있잖아요. 예, 그런 정수기를 보내달라. 이렇게 지금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는 의논도 이제 했거든요. 근데 중국으로 보낼 수가 없대요. 지금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로 어떻게 보낼까,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북향민 사업가들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거 보내도 아주 무조건 보내자. 약품이면 약품, 쌀이면 쌀, 밀가루면 밀가루, 뭐 아무거나 마스크면 마스크 이런 것들을 북한에 달라는 우리는 보내자. 이렇게 예, 아주 모이기만 하면 이제 열띤 이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미래한반도 협회 회장 남영화 회장님을 또 소개를 하는데요. 2002년도, 3년도까지는 우리 북향민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컴퓨터를 만질 줄도 몰랐어요. 그렇죠? 뭐 그때는 좀 너무 활발하게 뭐 이렇게 그 홍보됐을 때는 좀 아니니까 컴퓨터 만질 줄도 몰랐는데 이 남영화 회장님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우리 북한 사람들이 지금 컴퓨터는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2년 동안 배우고 평생 교육원을 만들어서 우리말로 예, 어렵잖아요. 용어가 다. 그래서 북한 말로 이렇게 컴퓨터를 가르쳐가지고 많은 사람 한 1000명 정도가 예, 지금 취업이 되고 또 이제 자격증을 다 따고 이렇게 우리 북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열심히 합니다.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북한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의 애물단지가 아니라 열심히 살고 있다. 우리도 여기에서 열심히 예, 그냥 일반 국민으로서 열심히 우리 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예,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예, 하기 위해서 우리 남영화 회장님이 뭐 어디 대통령 상도 받았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가서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교육도 받았습니다. 북한민들이 한 50명이 쫙 앉아서 교육을 받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나이 젊은 청년인데요. 이 친구는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에서 한 6년 동안 살다가 대한민국에 왔는데 우리 북한민들이 살고 있는 청년들이 예, 자기가 생각했던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고 있는 청년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만든 것이 바로 정보 소외를 위한 통일진검단 우리온이라는 이런 그 앱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는 이런 플랫폼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교육을 하느냐라고 이제 봤더니 금융지역, 저축이 무엇이고 우리는 펀드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예, 이런 교육을 하는데요. 여기 우리온의 이 사장님이 수협 전 부시장이더라고요. 수협 전 부시장이 여기 이사장님이세요. 그래서 탈북민 우리 청년들을 교육하고 우리 북향민들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하더라고요. 교육 사업도 하고 연구 사업을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교육 사업 중에 제일 저는 예, 너무 좋았던 게 북향민 청년들이 민주주의와 리더십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제 전환과 북한의 미래사회 재건을 위해서 리더십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한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이 교육 사업은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청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권영세 우리 통일부 장관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젊은 탈북민들이 메르켈의 독일 메르켈 제2의 삶의 메르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너무 뭐 힘을 주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쏟아같이 달려와가지고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은데요. 저는 방향과 재현을 지금 간단하게 할 건데요. 더 건강한 통합이 아닌가, 통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내외부적인 다양한 이슈들을 공감대를 서로 형성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 정말 탈북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런 통일은 북한에 계신 아버지가 서울에 놀러와서 스타벅스에 가서 같이 커피 먹는 거예요. 네.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 친구의 이야기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허물고 한 나라의 시스템이 살아가는 것만이 통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 북한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허무는 게 통일인 것이 아니라 교류하고 소통하고 무형의 국경을 허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왕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멋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북한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한 사람으로, 일반인으로.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빨리 고향과 왕래를 해서 부모, 형제, 자녀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 북한민들이 작년에도요 9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작년에 46명이 북한민이 대한민국에 왔는데요. 1년에 46명이 왔는데 9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률이 1위인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북한민 자살률은 3배가 높다라고 합니다. 문화 차이가 너무 갭이 많겠죠. 체제 전환에 대한 가운데 어떤 소통의 공간이 없이 급작스럽게 넘어온 이 체제 전환이 몸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너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민을 바라보는 사회 편견, 직장 잡기도 참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북한민들의 사회 통합이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북한 사회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남과 북의 통일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발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우리 통일부에 해야 되는 일은 북한하고의 외교 문제잖아요. 북한하고 잘 지내야 되는 것이 통일부 일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싫어하는 북한민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남동부처럼 지자체에 우리 북한민들이 적응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정식 우리 정부에 또 이렇게 제언을 합니다.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여기에는 지금 북한민이 저하고 저기 우리 안승문 선생님 북한민이 2명이 딱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000명 중에 32,000명이 33,000명 정도가 있는데요. 인천에는 2,900명이 있다라고 했죠. 많지 않습니다. 네. 그들에게 지지를 보내주고 격려를 보내준다면 서로 평화 통일로서 가는 길이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서로 공존하는 길이지 않을까. 서로 다양한 사람들과 어떻게 끌어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3만 명이라는 북한민은 우리가 평화 통일의 연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숙제를 풀지 않고 연습지에 연습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2,500만 되는 우리 북한 사람들을 함께 통일을 이룬다고 평화 통일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온 우리 북한민들이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고 자기 앞가림을 하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해주시고 곁에 있으신 분들한테 격려를 해주시고 조금 사업장이 조금 손에 좀 보더라도 채용도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가슴이 아픈 사진입니다. 그러나 또 희망의 사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의 미래의 이 사진이 하루빨리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귀한 발제를 해주신 우리 이순실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봤던 유성사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통일이 되어서 진짜 전기가 없어서 불을 못 켜지 않고 네, 함께 밝은 불빛 안에서 밤을 지새울 수 있는 한반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토론자를요, 우리 이충국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요,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충국입니다. 모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좀 떨리네요. 날씨도 너무 여기 추운 것 같아요. 날씨 더우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방금 발표해 주신 이순실 회장님께서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순실 회장님은 북한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북한에서 태어나시고 실제로 거기서 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쭉 생활하시다가 대한민국으로 오셔갖고 많은 공부도 하시고, 실제로 또 이제 북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해서 아마 정통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뭐 북한에 뭐 잠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만 그거만큼 부족하잖아요. 실제로 살아오셨고 그곳 일들은 다 잘하시는데 저희가 아는 것은 뭐 하나의 뭐 100분의 1도 안 되죠. 오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뭐 언어라든가 또 말씀, 그 다음에 앞으로 북한민들이 어떻게 사는데 도움을 드려야 할지, 또 많은 성과가 또 있었고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북한민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죠. 저희 나라에 누가 있을까요? 실향민이죠. 실향민은 저희 이제 뭐 처갓집 장인분도 이제 실향민인데, 그분들은 뭐 이제 6.25 전쟁으로 인해서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실향민이라고, 지금 저 오늘 발표하신 이순실 박사님께서는 또 하나의 언어로서 북한민이라는 그런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정부 입장은 어때? 이런 거 조금 말씀드리면은, 통일부나 그런 데서 네. 우리가 북한민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네. 정식 언어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일반 시민들이 알게. 예, 정식 언어는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이 정식 언어고요. 네. 북향민은 지금 우리 북향민 단체에서 이렇게 쓰자, 이렇게 북향민이라고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밑에서 다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전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특히 이제 언어라는 것이 그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 그 구성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고 그런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학교 폭력이라 그래. 학교 폭력. 제가 이 말을 듣기 교육계에 종사했는데 이 말을 듣기가 제일 거북해요. 이걸 좀 바꾸자 그랬어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은 학교 폭력이라고 하지 말고 대상이 누구예요? 학생이나 청소년이거든. 학교 폭력하니까 학교가 다 온갖 폭력 집단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언어라는 것이 만들어 놓으면 바꾸기가 힘들어요. 북한민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바꿔야 되겠는데,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은 학교 폭력이라도 괜찮아요. 사실 학교 내에서. 근데 대부분이 일어나는 것이 학교 안보다도 학교 밖에서만 일어나거든요. 학생이나 청소년들. 그러니까 이것도 학생 폭력이나 아니면 청소년 폭력이라고 해야지, 학교 폭력을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건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언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볼 때 정착이 잘 되게끔 하나 만들 때에도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루빨리 그 실향민이라는 그런 말이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이렇게 전해졌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향민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 해주셨는데, 너무 이제 곧 그런 정도로 좀 바뀌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평화 공존에 대한 인식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이라 안 해. 지금 현재 그래요. 젊은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통일이 빨리 돼야지 이렇게 바라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지금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점점 적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끌어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정부의 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 뭐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빨리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순화된 좋은 언어를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옛날에 집착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해주신 평화공존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볼 때 옛날 방식만 따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독일 통일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하고 독일이 어떻게 통일했는지 많은 역사 전문가들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베를린 장벽을 한번 가봤는데 정말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도 한눈에 알 수 있었고요. 그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까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지기 전에는 조그만 개울 하나로 이렇게 이웃이었대요. 이웃. 개울 하나, 조그만 개울 하나로. 장벽이 생기니까 개울이 경계선이 되었고 나중에는 장벽이 쌓이게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통일을 보듯이 우리도 독일처럼 이제 뭐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은 하나하나 이런 그 북향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북향민들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을 볼 때 그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때 통일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조사를 해왔는데요. 그 북향민들이 저희 나라에 왔을 때 또 오게 된 경위도 그렇고 정말 고생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정서적 불안정이 심하다고 합니다. 정서적 불안정. 그래서 이제 물론 오셔서 하나와 같은 데 교육을 받고 있지만은 그 교육 기간이 길진 않잖아요. 짧고 사실 또 실제로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같이 데리고 다니고 뭐 견학도 시키고 남한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다는 것을 짧은 기간 동안에는 다 습득하기 어려워요. 한 예로 버스를 탔대요. 이탈쯤 이제 그 북한민하고 같이 그 버스를 탔는데 앞에 학생들이 올라가서 엉덩이를 딱 대는 거예요. 엉덩이를 딱 대면은 어때요? 삐 소리가 나고 타거든. 그래서 북한민이 나도 한번 해볼까? 엉덩이를 댔대요. 됩니까 그게? 그런 문화의 차이.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배울 때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의 지원, 각 사회단체의 지원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불안정이 제일 심한데 이것이 이제 그 오신 분들이 조급증이 또 많대요. 조급증. 그러니까 빨리 뭐 취직을 한다든가 돈벌이 해야 된다든가 학교를 다닌다든가 너무 조급하다. 이런 것이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중성 성향인데 그 이중성 성향은 탈북 과정에서 또는 제3국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셨기 때문에 생사, 살고 죽는 것이 정말 이분들한테는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왔는데 와보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부처 많잖아요. 이런 데서 갈등을 느끼는 갈등을 느끼니까 하나의 이런 데서도 이중적 자기에 대해 성향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그 생각을 또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이수실 박사님께서 그 북향민들이 자살률이 심하다고 했어요.
뭐 3배 정도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평균보다도 이게 뭐냐면 이분들이 와서 힘을 들여서 왔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이게 어떨 때는 정말 막말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 뜻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의 저항의식 같은 거 또 와서 너무 힘드니까 이래서 극단주의 그런 성향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제일 또 힘든 것이 뭐냐면 탈북 과정 중에서 자기 존재를 죽기 살기로 하는데 존재를 알아주죠. 그래서 남한 사회에 와서 차별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의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차이, 생활의 차이 이런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또 자기들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좀 혜택을 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서비스를 좀 받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서비스를 해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개개인적으로 다 해주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북향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중에서 그분들이 오신 것에 대한 과도한 기대 수준이 너무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통일은 땅의 통일과 사람의 통일이거든요. 땅의 통일. 물론 이제 우리가 빨리 독일처럼 땅의 통일이 돼야 되겠지만 사람의 통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북에서 오신 북한민들이 뭐 3만 명이 지금 넘는다고 하는데 김정은 시대가 오면서 북한민들이 많이 넘어오지를 못했어요. 차단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증가하다가 현재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래도 오시고 있지 않나요? 오시고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 또 사회에 적응하는 거 이런 것은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또 관련된 통일교육단체 이런 데서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로써 여러 가지 이제 이순실 박사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뭐 봉사단체, 견학 뭐 이런 등등 많이 해주시고 또 회비도 내주셔갖고 하나 살림살이도 이렇게 보태주시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본받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길을 가다가 저희가 돌부리에 부딪히면 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넘어지거나 다치잖아요. 냇가를 건널 때 노인도를 우리는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또 모두가 디딤돌이 돼서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모르는 거 서로 가르쳐주고 사실 저희도 배워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금강산을 일주일 다녀왔어요. 일주일 다녀왔는데 일주일 갖고는 뭐 수박 겉핥기식이죠. 그렇지 뭐 조금 뭐 며칠 대화 조금 했다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발제하신 이순실 박사님께서는 실제로 거기서 태어나셨고 생활하셨고 저희보다 많은 북한에 대한 실상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앞쪽에서 좋으신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산가족보다도 우리가 이제 북향민이라는 그런 단어가 하루빨리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자를 함께 해주신 우리 이충길 대전선생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요 오늘 발제를 해주신 이순실 박사님께 궁금한 점 아니면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요 한두 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손 드시는 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사안인데 다름이 아니고 북한에서 어선을 타고 넘어왔던 두 사람
뭐 16명을 살해하고 뭐 그 얘기 아시죠? 뭐 돌려보낸 걸 가지고 이제 뒤늦게 얘기가 많은데 언론에서도 뭐 어떻게 북한민 분들은 인천에 계신 분들을 가정해서 그렇게 돌려보는 게 돼서 어떻게 돌려보내지 않았어야 한다? 돌려보냈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뭐 사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모든 사건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다 정치적 프레임으로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은 다 정치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왜 이게 무슨 미끼가 던져진 것 같은, 이 미끼가 던져져 가지고 거기에 뭔가 이제 뭐 폭발할 것 같은 이런 것들, 그거를 참 많이 써먹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에 조금 좀 그렇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북한민들은 일단은 도명이 왔던 사람이 죽였던 북한에 다시, 저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 북한민들 다 생각을 제가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은 가면 무조건 뭐 목이 달아나는 거는 다 알잖아요. 우리처럼 어떤 죽일 때에 어떤 뭐 공정한 재판이 있는 나라가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들은 가자마자 그냥 죽어버렸어요. 네, 다 뭐 죽였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정치적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말 이거 꼭 보냈어야 됐냐, 가면 죽는 줄 알면서 이런 생각이, 단순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면 죽는 줄 알면서 우리 보냈다라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정치적으로 거기에 모든 사실들이 많은데 그걸 떠나서,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을 줄 알면서 보냈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민감한 질문을 받으셨는데 또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제 없으신 거죠? 저 말씀. 네. 말씀이기도 하지만 민감한 거 빼주세요. 네. 답하기 힘드십니다. 지금 북한민들이 주로 뭐 보수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그래도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통일을 더 제한하거든요. 지금 현 정부로 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선제 타격이나 한다고 이렇게 그런 정권을 더 옹호한다라면은 저는 과연 이게 통일 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좀 한번 여쭤보겠네요. 우리 이제 발제도 했지만 우리 국장님들이 다 보수다, 이런 일반적인, 왜냐하면 그거 너무 이제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중국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폭력이라는 게, 학교 폭력이라는 건 학교 다 폭력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그분들 때문에 탈북민들은 다 보수야,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무슨 사건이 터졌다면 그냥 싸잡아서 욕을 얻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보라고 하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북한민들이 지금 우리가 1000명이 사실은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 나오는데요. 거기도 어떻게 썼냐면요. 1000명 북한 이탈자 이재명 지지, 이렇게. 왜 이름을 그렇게 붙일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지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진보적인 우리 북한민들이, 저는 보수가 있다, 진보가 있다, 이건 민주적이기 때문에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수든 진보든 탁 튀게 되면 싸잡아서 욕을 얻어먹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 진보적인 우리 북한민들이 이래로 왔습니다. 지금 카톡도 이제 1000명 되는 카톡도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또 하고 있는데요. 수면 위에 안 드러나죠.
왜? 보수 정당에는 사용하고 있잖아요.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민주당에서는 우리 북한민을 사용을 안 해요. 그죠? 예, 사용을 안 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앞으로 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그 정치적인 어떤 우리는 총알바지가 아니라 사용돼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는 뭐 누구를 지지하고 싶으면 우리는 지지 선언도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민들이 뭐 무조건 보수다, 무조건 진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님, 네, 하시고 싶으신 거죠? 저도 그동안 이제 산업센터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상담도 하고 검증을 조언도 해드렸는데 요즘엔 좀 크네요. 근데 우리 이 박사님 제가 강의는 잘 못 들었지만 아주 단순한 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인천에 북한민 향후에 있어요? 예? 북한민 향후. 이렇게 모여서 따로 향후에 같이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의견 투표 나누고 모이고 하시냐 이거죠. 예, 북한민 단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발주 중에도 나왔지만 3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런 향후회라는 거는 어떤 모르지만 일단은 그런 단체들이 있어서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서로 나눔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일 나오시는 분들 보면 연세 있으신 분들밖에 없고요. 지금은 우리 북한민들이 부지런하잖아요. 예, 몸이 아프지만은 어디 가서 설거지라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근데 향후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다 큰 터두리 안에서의 어떤 북한민 인천 향후에 이거는 그렇게 이런 간판을 붙이고 그거 하나 만들까요? 네,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네, 인천 북한민 향후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향후에는 이제 우리 한국에는 지방색으로 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그렇게 뭐 평양도 평양도 한지는 모르겠. 뭔가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따로 모이시는 게 강하게 있는지 제가 궁금했는데 한 3,000여 명 계십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어떤 단체 하나는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름을 거명하진 않겠는데 그 단체는 있는데 그 단체는 정치적으로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안 실리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뭐 총알바지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나 자기의 생각은 자유니까 인천 향후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민들께서는요, 친구를 원하세요. 특히 남한에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또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북한에서 온 북한민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린 마음을 주셔서 그분들이 남한에서 정착하시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멋진 소중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이순실 박사님 그리고 토론해주신 중국 교장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감사합니다. 예, 세 분 모두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일 1쪽에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지 제일 1쪽에 한번 보시면요. 그 이순실 박사의 발제자 밑에 경력에 하나가 있죠. 인천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지금은 이제 시장이 바뀌었지만 시장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광역 인천시 정부의 협의체 기관이에요. 그곳에 뭐 시장 당연직이고 구청장이 당연직이에요. 그 사이에 유일하게 북한 이탈 주민 한 명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명칭이
위원이라 되어 있죠. 인천에 3,000명을 대표한 분이 이순실 박사예요. 그 말은 북향민 호남 향후에 하듯이 바꾸어 표현하면 북향민 대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시청에 자주 출입하면서 연대체를 만들어 보라고 대단히 권하는데 하도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걸 자꾸 간과해서요. 그 역할을 좀 방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박수로 빨리 그거 좀 하라고 좀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실제로 3,000명을 대표해서 북향민들의 시장 주관으로 그 자리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진언을 하려면 당연하게 3,000명을 대표하는 활동을 해야 시장 앞에 확실한 제안을 할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음 달에는 저기 지금 제4회차가 있잖아요. 4회차가 9월 20일 날인데 임진강에 흐르는 남북의 평화 인문학 이야기, 제목이 참 좋습니다. 거기에 지창영 박사님이 시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 토론자가 김민경 남도 해물탕 사장인데 시인이십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오늘 이 자리에 못 왔어요. 이런 분들 중심으로 임진강의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와 그리고 인문학을 논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버스 한 대밖에 가지 못하니까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제 뒤에 아주 희한한 제목이 보이죠? 가상입니다. 가상. 현실은 아직 아니에요. 플랫폼을 하나를 만들어서 국제선 인천 평화역에서 출발해가지고, 가상적이지만 국제선 평양 평화역을 경유해서 런던까지 가고 싶은 염원을 담아가지고 남북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기 배너에 있듯이 그 체험마당 1, 2 하잖아요. 이번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중구에 우리 이인숙 대표가 운영하는 생활사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속도전 떡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북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16일 동안 소개하는 그 배너를 오늘 이 앞에 세운 것이에요. 따라서 10월 1일부터 16일 사이에 중구청 옆에 생활사 전시관에 가게 되면 1인당 3,000원에 해당하는 체험 시간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북한 문화에 좀 깊이 침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 각종 행사에 제가 속도전 떡을 나누면서 좀 경험하도록 좀 하다 보니 800몇 명 준비분이 인천국제고등학교도 가서 한 150명 체험하도록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300명분밖에 없어요. 선착순으로 10월 1일부터 16일 사이에 가시면 저에게 큰 이 경험을 좀 부탁할 수 있겠고, 여러분 10쪽을 열어보시면요, 나눠드린 10쪽. 10쪽의 하단부인데요. 통일프로센터가 통일부의 인천 출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김한선 센터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발표 내용이 좋아서 꼭 오려고 했는데 서울 행사 때는 못 오고, 대신 프로그램을 여기 소개한 그 하단부의 생애 나눔 대화 프로그램은 남한 사람 2명, 북한 사람 2명 해서 9월 1일, 2일 날 이틀 동안 함께 씨름하면서 대화 나누고 영화 보고 먹고 웃기도 하고 아픔을 나누기도 하는, 그래서 깊은 치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우리한테 센터장의 요청이 와서, 그리고 오늘 센터장이 와서 직접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1차는 9월 1일, 2일은 만들어져 버렸고 북향민 2명, 남한분 2명, 그리고 2차, 3차, 4차로 계속 앞으로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북에서 오신 분 2명과 이틀 동안 하루에 한 7시간 정도씩 충분히 교감하면서 교류하면 북한에 대한 속속들이 마음으로 통합이 일어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북한군은 10년이 돼도 고향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그걸 원 없이 대화하면서 풀다 보니까 깊은 남한의
토착민이 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여기 참석하면서 이런데 다 전화번호들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공지를 하게 되면 신청하시면 9월 1차 이후에 1일 2일입니다. 이후에 앞으로 한 일주일 열흘 간격으로 계속 센터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연락을 받으시면 뜨겁게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일체 내용을 마치고 본관에 가서 맛있는 식사로 오늘 행사를 발언하고자 하는데 오늘 이 남동구 의장님이 끝까지 지켜줘서 제일 바람직하고 이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곳이 이순실 박사 중심으로 3,000명 문제를 푸는 것이 북한의 미추홀 행복 나눔 쉼터인데 한 7, 8년 전에 연수구청장 이재호 구청장이 전국에 유일하게 북한인 탈주민을 쉼터를 만들어줬습니다. 세터민 행복나눔 쉼터 공식적으로 구청의 재산을 가지고 원없이 남동구로 그걸 참 많이 하고 있죠. 의장님이 되셨으니까 특별한 좀 계시를 받으셔가지고 3,000명 특별히 남동구에 압도적으로 많으니 어떤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내는 계시를 잘 받으셔서 예 박수 치잖아요. 한번 멋있는 이 프로그램 풀어갈 수 있는 우리 의장님 되기를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사로 가시죠. 예, 뒤로도 서시고 앞자리에 앉으시고 예. 예, 됐습니다. 자, 앉으세요. 자, 좋습니다. 앉고 서고 저 강배일 회장님하고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예. 앉고 박사님 좀 오세요. 예, 예, 앉으세요. 자, 이 앉아야 돼? 좋습니다. 저, 예, 예.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자자 좋습니다. 예. 마스크 벗고 한번. 예. 예, 좋습니다. 서셔도 돼요. 서세요. 예, 그래. 하나, 둘. 마스크 확실히 벗으세요. 그러면 벗고 안 벗은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벗고 찍읍시다. 자, 반만 벗었으니까 자, 마스크 벗었습니다.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팔뚝질 한번 하죠. 예? 아, 예, 팔뚝질. 예. 제가 조국은 예. 한번 하나 더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조국은 하나. 예, 식사로 빨리 가시죠. 조국은 하나다.